드디어 기나긴 임대 생활을 접고 내 공장을 만들기 위해 꿈에 그리던 땅을 샀다. 그동안 비싼 임대료에 허덕이고 낙후된 공장 건물 때문에 심란하고 비가 새거나 화장실 물이 잘 안 나와도 건물주가 혹시나 임대료를 올릴까봐 말도 못하고 모든 게 불편한 수많은 시간을 견디고 이제 내 공장을 갖기 직전이고 드디어 성공했구나 하는 기쁜 순간에 퍽찬 감격에 열심히 잘 살았고 잘해왔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공장 건물을 이렇게 저렇게 그려보고 직원들과 아내에게도 보여주고 희망에 부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새로 지은 공장이 있거나 잘 지은 공장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 번쯤은 차를 세워 다시 보게 되고 아는 사장님들의 공장도 일부러 방문하여 기계 배치나 공간 배치 등을 눈에 담기 바쁘고 조언을 듣기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 4편 드디어 땅을 샀다 해서 시간이 곧 돈이다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노련한 설계 사무실을 만나야 하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땅도 샀고 토목 및 건축 설계 사무실도 잘 만났고 그들에게 그동안 그려본 공장의 모습을 설명하며 잘 부탁한다고 잘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상담할 때는 2달 정도면 허가를 받는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2달 동안 허가는커녕 접수도 못하는 일이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 2달 동안 다른 이유도 아니고 건축주님들에 의해 시간을 흘려보내야 하는 불편한 진실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땅을 사면 보통은 두 설계 사무실과 건축주가 처음에 합동 미팅을 하고 건물의 위치를 잡고 공장의 폭과 길이와 높이 출입구의 위치 등 큰 틀의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먼저 토목 설계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현황을 측량합니다. 내 땅과 주변 땅의 높이 배수로나 옹벽, 도로, 맨홀, 전봇대, 지형의 단차, 심지어는 논두렁까지 세세히 표현되는 상세 도면을 지적도에 오버랩하여 만듭니다. 그 현황을 바탕으로 지형과 상관없이 공장 건물이 들어설 가장 좋은 높이와 진입로와 배수시설 등을 계획합니다. 이후 건축 설계에서 토목도면에 실제로 표시될 정확한 건물의 위치와 크기가 표시된 건축개요가 넘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건축사는 평면도의 초안을 그려서 보여주고 작업장, 출입문, 사무실, 화장실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협의하고 몇 번의 피드백을 거친 후 확정된 건물의 위치, 크기 등의 정보가 들어간 건축개요를 만들어 토목에게 넘겨줍니다. 건축개요를 넘겨받은 토목 설계에서는 규정에 맞게 건물의 위치를 미세 조정하면서 피해 방지 계획과 나머지 종횡단도 등의 도면을 완성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확인받고 개발행위 허가를 시청에 접수합니다. 자, 각 단계가 한 번으로 끝나면 허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부터 도면 작성 후 제출과 허가까지 2달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고 간결한데 왜 건축주 때문에 허가 접수도 못하고 2달 이상이 허비된다고 하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토목건축 설계 사무실은 최대한 빨리 허가를 받아야 설계비를 정산받기 때문에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분들 대부분은 어렵게 모은 종자돈으로 평생에 처음 큰 돈을 들여 내 공장을 짓는 입장에서 시간이 갈수록 결정사항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를테면 공장 출입구의 위치, 사무실의 크기, 화장실을 키우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샤워실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한꺼번에 바꾸면 시간을 아낄 수 있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바뀌어지는 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어제 출입구를 변경하고 오늘 변경 내용을 담은 도면이 오고 그걸 쳐다보는데 옆에서 직원이 대표님 이번에 공장 새로 지을 때 화장실에 샤워 공간과 별도의 휴게 공간을 넣어주시면 직원들이 좋아할 겁니다. 한마디에 그동안 같이 고생하고 참아준 직원들이 고마워서 건축 설계에다 그걸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평면 구성부터 도면 작업을 다시 합니다. 이런 과정이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고 일어나고 수정사항에 대해 확정을 지어야 다음 일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오더가 터지는 바람에 며칠 동안 검토도 못하고 확정을 못하기도 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고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작업장, 사무실, 화장실 등의 평면 등을 확정했다는 건축주의 확답을 듣고 건축사는 그 평면을 토대로 구조기술사에게 구조설계를 의뢰합니다. 기술사는 평면을 고려하여 기둥의 간격과 크기, 지붕 구조재의 크기와 기초 매트의 두께와 철근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 도면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또한 건축사는 전기, 통신,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에 대한 외주 설계 용역을 의뢰합니다. 이 과정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지만 여기까지 왔으면 도면 작업은 사실상 거의 끝나가는 단계이고 상당히 진도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완성될 도면을 기다리는 와중에 지인분의 공장을 방문했다가 출입문의 크기와 위치, 기계 배치를 보고 조언도 듣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본인 공장의 설계를 바꾸기로 합니다. 건축 설계를 불러서 생각해보니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고 변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시점에서 되돌리는 것은 앞서서 설명한 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작성된 모든 도면을 수정하고 구조기술사에게 다시 자문을 받거나 구조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전기, 기계 등의 도면도 전부 다 수정해야 하니 시간은 더 늘어지기 시작하고 추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래도 건물의 크기나 위치를 바꾸지 않고 내부만 바꾼다면 그나마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문제없지만 만약 건축주가 건물의 위치를 1m 이상 옮긴다거나 건물의 폭이나 길이를 변경한다면 이제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토목 쪽이 난리가 납니다. 개발행위에 필요한 건축개요는 내부 구조는 상관없고 건물의 위치와 크기가 중요한데 그런 건축개요가 수정된다는 것은 이미 시청에 접수된 허가 서류를 반환받아 재작성 후 재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카운트가 다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건축 도면 작성이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지는 가운데 개발행위 허가가 나온 경우입니다. 건축주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건물을 옆으로 조금 밀거나 방향을 살짝 바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토목설 개용력은 1차적으로 끝난 거고 변경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의 방향을 틀어서 한 꼭지점이 1m 이상 또는 전체가 1m 이상 이동하거나 건물의 크기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무조건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인접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거나 내 땅의 일부를 남는 건폐율만큼 매도해서 허가부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만 달라져도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심지어 건축허가까지 나오고 착공행위를 거쳐 실제 공사를 진행 중에 건축주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가 나오면 중단됐던 공사가 그제야 바뀐 도면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두 달은 그냥 가버립니다. 이 경우에는 토목과 건축 모두 변경허가 대상이고 설계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이전 도면에 의해 진행한 공사 부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 발생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자주 원점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허가 과정에서도 발생하며 공사 도중에도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걸린 시간이 전부 날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두 설계 사무실과 시공업체에게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추가된 돈도 아깝지만 돈이야 더 벌든 빌려오든 해결이 되지만 지나버린 시간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낭비된 시간에 의해 사업적인 손실이 커지거나 기대하던 추가 오더를 놓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설계 사무실이 일을 잘못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일은 흔하지 않고 오히려 시공자가 돈을 미리 받고 잠적해서 공사가 늘어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따로 다루기로 합니다. 그런데 설계나 시공자 문제보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유로 건축주에 의해 낭비된 시간이 훨씬 많고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한 건축주가 무조건 잘못한 걸까요? 저는 무조건 건축주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그런 건축주님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매불만 꿈꾸던 소원을 실현해가는 순간인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동안의 고생을 견뎌낸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견할 겁니다. 그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셔야 되고 바꾸고 싶은 거 다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오고 처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겁니다.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의 건축주님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사업적인 타이밍과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고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만들고 싶은 공장을 만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휴대폰 하나를 사더라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 10수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공장을 짓는 일입니다. 잘 짓고 싶고 잘 꾸미고 싶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도면부터 모든 서류가 다 작성되고 접수 직전이든 심지어 접수하고 서류가 도는 중간에라도 꼭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꾸는 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은 길입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세상사가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내 공장 갖기를 소원하시는 대표님들과 하루를 무사히 버텨내시는 대표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영상 설명란에 제 블로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